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필요 조건이라는 거랑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P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 상태에서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이면 P는 P이면 무조건 뭐가 될 수 있어? Q가 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P는 Q이기 위해 충분하다라고 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P면은 모두 뭐가 될 수 있어? Q가 될 수 있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그러면은 자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어떻게 돼?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P가 돼야지만이 뭐가 돼? P가 돼야지만이 Q가 될 수 있기 때문에 Q이기 위해서 우선 P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Q는 P의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게 조금 웃기긴 해.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보는 거야. 뒤에서 나오긴 하지만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이다라고 한다면은 P 입장에서는 뭐야? P 입장에서는 Q한테 화살표 이렇게 줬지, 그지? 왜 줬냐면 얘가 충분하니까 준 거야. 충분. 오케이? 그래서 P가 이게 이제 주어일 때는, 이게 기준일 때는 P가 Q한테 화살표를 줬어. 왜 줬어? 충분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Q를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Q 입장에서는 P로부터 화살표를 어떻게 했어? 이렇게 받았지, 그지? 왜 받았어? 자,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필요 조건. 그 다음 밑에 거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주어를 봤을 때 주어가 Q이면 Q가 P로부터 화살표를 이렇게 받았죠. 왜 받았어? 필요하니까.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 반대로 P가 Q한테 화살표를 줬지. 왜 줬어? 충분하니까. 그래서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자, P는 뭐 이렇게 Q는 이렇게 뭐가 기준이 되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 요거처럼 자, 기준, 다른 말로 뭐 주어, 누가 주어인지 이걸 잘 보고 화살표의 방향을 가지고 판단해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 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다. 자, P면 Q도 되고 반대로 Q이면 P도 되는 거. 양쪽으로 와리가리가 다 되지. 이랬을 때는 이렇게 P면 양쪽에 다 될 때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또는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은 밑에도 보면은 필요 충분 조건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알아볼 거냐 라는 말을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집합의 포함 관계랑 화살표에 의한 판정. 자, 화살표에 의한 판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P가 Q한테 줬다. 그럼 P는 Q에 위한 충분. 그 다음에 뭐 그래요. 그치? 이거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뭐 그 얘기 아까 화살을 받는 쪽은 필요 조건, 화살을 주는 쪽은 뭐다? 충분 조건. 양쪽이 다 되면은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얘기고, 위에 이제 집합을 이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보시다시피 만약에 P가 어디 안에 Q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고 쳐봅시다. 이러한 집합 관계면은 자, 진리 집합으로서 P하고 Q를 보니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됐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조건에서는 P, 조건에서는 Q 이렇게 했을 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화살표 방향은 정반대가 됐죠. 반대니까 이렇게 성립하는 거.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는 자, P는 한번 써볼까? 한번 연습 삼아서.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화살표를 줬으니까 이제 충분 조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Q는 받았지. 왜 받았어?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뭐 됐죠?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왼쪽에서는 뭐 잠깐만 내용을 보면은 왼쪽에서는 뭐 여기처럼 있으니까 한번 읽어나 봅시다. 조건 PQ에 대한 뭐 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큰 집합은 필요 조건, 그 다음에 작은 집합은 충분 조건. 뭐 그런 얘기지 뭐. 요렇게 이제 보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림 그려준 것처럼.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두 집합이 P랑 Q랑 똑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 걸 한번 보면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해봐라. 그럼
우리가 화살표의 방향만 잘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x가 0보다 작다가 p고 그 다음에 자 q는 이렇게 돼 있네. 근데 q는 x랑 x의 절대값을 더해서 0이 됐다 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뭐 2라고 해봐 2. 자, 2 같은 경우는 2 더하기 2의 절대값 하면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아, 즉 요 x가 만약에 뭐면은 이게 양수면은 성립한다 안 한다? 이건 성립할 수가 없겠네. 그러면 음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음수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x가 마이너스 1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어떻게 돼? 어차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가 되지. 그럼 더했더니 얼마가 돼? 0이 되네. 아, 되네. 그래서 x가 뭐는데? 음수면은 가능하겠네. 그럼 x가 0이면 어때? 0이면은 0 더하기 0의 절대값은 0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음수거나 뭐면은 0이면은 q를 만족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q를 보면은 q는 다시 지우고 요거를 만족하려면 q는 요것은 곧 뭐다? x가 0보다 어떨 때? 작거나 같을 때구나.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p하고 q의 진리집합으로 포함관계를 만들어 볼게요. 포함관계를 만들어 보면은 p는 0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 작은 거니까 이쪽이 이제 진리집합 p가 될 테고 q는 0을 포함하면서 q는 0을 포함하면서 작거나 같은 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q가 되는 거예요. q. 그러고 보니까 누가 누구 안에 속해? p가 q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화살표로는 p하고 q 놓은 다음에 포함관계 요거에 어때? 화살표는 정반대라고 했죠. 이렇게 성립하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해서 요게 성립하는 요게 성립하는 거니까 p는 이게 주어져. q이기 무슨 조건이야? 화살표를 줄 수 있으니까 필수라네. 줄 수 있으니까 뭐가 돼? 충분 조건이 되겠지. 얘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해할 수 있겠죠? 요 그림에서 요 p는 0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q는 0을 포함했어요. 그래서 p가 q 안에 들어있는 이런 포함 관계야. 화살표는 이거에 뭐가 돼? 정반대 방향. 그래서 p는 q한테 줬으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 보면 x제곱과 y제곱을 더해서 0이래. 그럼 제곱과 제곱을 더해서 0이 되는 것은 x, y 실수에서는 뭐밖에 없어? x가 0이고 그리고 y도 어떨 때 0일 때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q는 x의 절대값과 y의 절대값을 더했는데 0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0이고 y가 0일 때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어때? 얘랑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얘는 화살표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양쪽으로 다 똑같이. 그래서 이것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둘 다 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걸 봅시다. 세 번째 걸 보면은 여기도 잠깐 지우고 세 번째 걸 보니까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그 포함 관계를 보면은 어차피 정삼각형은 세 변이 뭐야? 세 변이 길이가 똑같은 거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되겠지. 그러고 본다면은 이제 진리집합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등변 삼각형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정삼각형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은 얘는 p는 뭐야? 두 변의 길이가 같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뭐야? q는 얘는 정삼각형이거든. 이게 q 이거의 진리집합이 p라고 한다면은 얘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면은 포함 관계가 q가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서는 이제 q가 p 안에 이렇게 들어있지. 그러면은 화살표는 이걸 q라고 하고 이걸 p라고 한다면 화살표 이렇게 되겠네. 그럼 q에서 누구한테? p한테 화살표를 줘야겠죠. 잠깐만 지우고 화살표가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p 지금 주어가 누구야? p였죠. p.
P가 Q이기에 무슨 조건이라고 물어봤는데 세 번째에서는 P가 Q로부터 어떤 화살표를 이렇게 받았지. 그래서 정삼각형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꾸로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정삼각형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P가 Q로부터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다? 얘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x 더하기 3이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요거시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실수 a 값을 구해봐라.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x 더하기 3이 0이 아닌 거, 이것이 x 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은 0이 아니다의 무슨 조건이래? 이게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 얘가 필요 조건, 이게 받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뭐가 풍년이야? 낫이 풍년이잖아, 낫, 그지? 뭐 이게 아니다가 풍년이야. 그럼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우로 바꿔보자.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지냐면은 어떻게 썼어? 요거를 부정한 걸 이쪽으로, 요거를 부정한 이쪽으로 바꿨지. 근데 우리가 요게 조금 눈에 익숙하진 않지. 익숙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익숙한 형태인 왼쪽 오른쪽을 자리를 바꿔볼게. 그럼 이렇게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이 0이 아니면 화살표를 줄 수 있다. 누구한테?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바꿔도 가능하겠지? 아이고, 요거 이해되죠? 요만큼.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뭐란 얘기야? 이게 참이란 얘기야, 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배웠어? 대우 배웠죠, 대우. 그럼 대우를 할 때는 이거를 부정한 거를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거를 부정하고 이쪽으로 데려갔잖아, 그죠? 그럼 대우를 한번 써볼게요. 대우를 써보면은 x 플러스 3이 0이면 이제 뭐란 얘기? 얘는 x 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이 뭐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3이 0이라고 했으니까 즉 x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면 이게 뭐한다? 자, 성립한다. 이걸 의미해 주거든. 그럼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집어넣으니까 9 되고 얘는 마이너스 9a 되고 더하기 27이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그럼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냐? a 값이 4하면 되겠네요. 맞지? 4, 9, 36. 맞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a 값을 구해봤습니다.